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상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자 맹자보다 상식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상식도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졌다면 특히나 그렇죠. 입신양명했는데, 더구나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은 다릅니다. 억울한 일 없이 살아보자는 상식을 주장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싫었겠죠. 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노무현은 세상에서 밀렸습니다. 독재자도 아니고 살인마도 아니고 단지 상식을 주장했는데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 만화로 환생한 노무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화 노무현 백무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백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더 좋을까요? 아니, 그냥 뭐 선생님도 부담스럽고요. 네, 화백도 부담스럽고. 그냥 딱히 그냥 공식적인 호칭은 보통 어떻게들 하던가요, 사람들이? 신문사에서는 이제 20대 후반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 별칭으로 화백이라고 부른대요. 화백은 근데 그림 중에서 맛백을 쓰니까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쓰는데 20대 어린 놈한테 화백 그림 무지 우습잖아요.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좀 늙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호칭도 좀 그렇고요. 그냥 백무현 씨도 좋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서는 또 이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좀 모양새가 좀 나와서. 저자 서문을 딱 피면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해 5월 잔치를 벌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는 그닥 그 정치에 관심도 없고 사실 환멸도 많이 느꼈고 안 바뀔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관심을 안 갖고 살다가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 대통령이 자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그 본인한테도 돌아가신 분한테도 좀 야속한 것도 물론이고 그 감정도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으로. 저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살아있다면 가정은 항상 서글프지만 이 양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충분히 좋은 얘기 쓴소리를 많이 했을 건데 그래서 인용도 되고 그게 이제 사회의 어떤 이렇게 좀 방향을 조금 트는 그런 촉매도 되고 했을 텐데 오랫동안 최소한 20년 이상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으로서는 더 부담스러웠겠죠. 그 매주마다 봉하마을에 10만 명씩 몰려오는데요. 그거 정권 차원에서 보면 막 공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뜨끔뜨끔했어요. 정말 자기들한테 무서운 일이었겠죠. 근데도 그 뒤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요. 참 기도 안 차네 진짜. 그렇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기도 안 차고요. 더군다나 저는 공학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 4대강 같은 게 얼마나 사기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도 그쪽 계통인데요. 바다 강물 속은 잘 안 보이니까 사기를 마친답니다.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요.
땅 위에 지면 다 보이니까 색을 예, 잘 못 치는데 바닷물 속에 이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이제 뭐 이제 각 산마다 케이블카가 이제 문제가 돼서 또 네. 저는 우리나라 산들이 중국 산처럼 되는 건 싫거든요. 꼭대기마다 호텔 지어놓고 저는 그게 정말 싫은데. 네. 그쪽 대청봉 거기 그 오색 그거죠 오색 케이블 거기죠. 그쪽인데. 저도 이제 카톨릭 종교를 하고 있지만은 카톨릭에서도 결사 반대하고 있고. 네. 최근에 들으니까 남산 케이블 같은 경우는 또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주인이. 아, 소유주가요? 예, 소유주가요. 그래서 그럼 그쪽 케이블은 또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박근혜 설악산 대통령, 케이블카는 박근혜 대통령 친척이라 하죠. 전처의 사위, 전처 딸의. 그럼 김호남 씨인가요? 김호남 씨 딸인가요? 사위인가? 조카 사위인가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1년에 애누리 없이 한 45억씩 가져간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 연장선상에 또 노무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노무현이라는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렇게 돼서 또 만화가 돼버렸네요. 만화 노무현. 1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권도 나옵니까? 2권도 지금 이제 좀 시나리오 작업 중이고 또 취재 중인데요. 2권은 이제 지금 친노, 비노, 지금 새정치민주당이 지금 민주연합이죠. 지금 뭐 겨우 지금 당이 지금 깨질 위험의 지금 상황인데, 2권 제목은 뭐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닌데요. 2권 제목은 김대중과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그 새정치민주당 60년을 맞아서 그 뒤에다가 이 벽화를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는데 약간 뭐 이렇게 말썽도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DJ와 노무현이 아래에 있고 왜 YS가 위에 있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제 회원 그 홍보위원장께서는 사진을 밑에다 걸어두면 카메라가 비칠 때 의원 얼굴하고 DJ 얼굴이나 노무현 얼굴하고 같이 나란히 있으니까 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노무현과 김대중은 결국 이게 헤어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함께 한 덩어리고. 근데 그럼 과연 지금 어떤 그 뭐 친노네 무슨 뭐 비노네 그게 보면 DJ로 들어가 있고 노무현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끼리는 두 사람 과연 무슨 뭐 정적이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을 파는 행위. 그걸 한번 짚어보려고 좀 한번 이번에는 김대중과 노무현, 또 노무현과 김대중이라는 부제로 그것을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좀 불화를 겪었고 나중에 어떻게 화해를 했고 그 과정을 한번 좀 심층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매 장에 그 두 분의 이 어록이 한 말씀씩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만족스러운데 이 만화 노무현 1권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거였어요. 빛나는 어록들이 중간중간에 탁탁탁 들어가 주시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권에는 김대중 DJ도 워낙 여기도 어록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어록이 여기도 페이지마다 장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마다. 8장인데요. 8장마다 8개의 어록이 맨 뒤에 보면 중간중간에 넣고 아니면 뭐 어떤 편집에 이제 뭐 묘가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런 식인데요. 그런 건 이제 들어있죠. 독자들이 이건 어록인가 아니면 이어진 건가 헷갈리게 할 텐데 이게 사실 어록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더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고요. 순식간에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두 분들은 정말 이 언어의 마술사죠. 그 뭐 말장난 하신 분들이 아니고 진짜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사색에서
나온 그런 어려운 정말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렇죠. 노무현 계열이다, 김대중 계열이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부재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자기 철학이 있으면 네. 노무현의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철학을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대한 자기 개념들을 좀 더 이렇게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걸 마치 경전인 양 네. 거기 가서 줄을 서면 그닥 그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특정 후보를 후계자로 삼지 않았던 것도 그 자기가 커라. 자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나도 그리 컸다. 그래서 뭐 노무현 그때 후보 진영 그다음에 무슨 뭐 다른 진영에서도 뭐 SOS를 했을 때 나는 일체 개인이 나를 넘어서고 극복해내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지 내가 점을 찍어줘서 뭐 그 사람이 크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그때 이인자하고 노무현 막 그때 누가 더 정답이에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DJ의 그때 어떤 정치 철학 같습니다. 후계자 철학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DJ 밑에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심지어는 DJ가 저녁에 혼자 생각하다가 그 친구의 아까 그 말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나름의 철학이 분명하고 물론 이제 뭐 있겠죠. 그렇겠죠. 그 DJ가 얘기한 것처럼 넘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뭐 아무튼 전략 전술 연구를 했었겠지만 그렇게 그 당시는 이렇게 뭐 흡족한 후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들 다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시나 뭐 행시를 통과하신 분도 많고 미국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뭐 아무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이제 슬그머니 고백도 하셨죠. 이게 국회의원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 본인은 정말 책을 다독가잖아요. 다독가고 싶은데 정말 책을 읽고 싶은데 국회의원 되니까 정말 책을 읽지 나도 못 읽지만은 읽은 친구들도 없더라. 그래서 그 일단이다 보이는 게 좀 공부 좀 해야죠. 조금 그럼 늘려야 될까 봐요, 진짜. 그래서 업무량을 줄여드려야 이분들이 책을 보실 모양이네요.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30분 책 읽기를 좀 애용을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야 구분 없이 만화 노무현을 좀 사서 보셨으면 이거 국회 도서관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확인은 못 해봤고요. 지금 제가 구청장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노무현은 그러면 좀 왠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요, 사람들이. 선뜻 알았어 해놓고도 결국 부탁하면 다시 그 사람을 넣으면 연락 안 와요. 이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구나.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도서관에는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책을 내가 막 대량에서 뿌리면 매입해서 뿌린다고 하면 내가 혹시 친노를 지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그거 때문에 그런지 그게 막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 선생님 말씀드린 좀 정직하지 못하죠. 찌질한 거죠. 책은 책일 뿐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그럼 이게 노무현 이렇게 하면 이쪽 사람이라서 저쪽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다음에 공천 탈락 그런 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막 가면 정말 그건 찌질한 겁니다. 공천까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이 방송 들으시고 내일부터라도 각자 사시는 도서관에 가서 만화 노무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빗발치듯이 해주세요. 신청하면 구매하게 되거든요. 없는 데는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들은 이 만화 노무현 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주면 사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2만 7천여 조합원들 뿐 아니라 일반 애청자들께서도 자기 사시는 동네 공공도서관에 가서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안 사셔도 좋습니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도서관에 책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뭐 저 지금 책 파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의미가 있는 책이고 제가 이제 우리 백모현 선생님 그 출판 기념회 이거 할 때도 득달같이 제가 쫓아갔던 이유도 예, 이제 가서 내가 선점을 해야 돼. 이 양반 우리 프로에 모셔야 되니까 내가 선점을 정말 그래서 갔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못을 딱 박아놔야 된다. 바쁘다고 이거 안 나오시면 곤란하니까 네. 몇몇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출판 개념을 쫓아가가지고 네. 이렇게 뭐 막 해놓고 그렇군요. 네. 그러고 이제 전화해서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한번 나오시라고 네. 이제 그쪽에서 거절을 못 하거든요. 이거 전략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고 고맙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 편도 지금 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책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평전과 만화 노무현은 그 충격과 감동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네. 분명히. 네. 그린 분으로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네. 이게 그 평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출생부터 서거까지 어떤 그 편년체로 했지만은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소 주제 하나씩 잡아서 이번엔 그 뭐 첫 번째 이제 노무현의 마지막 하루였고 두 번째는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 세 번째는 아직은 가제인데요. 노무현과 조선일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 취재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겠죠. 또 좀 재미도 없고요. 신문은 좀 정적인 또 조직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소재로 지금 주제로 지금 변경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그 평전과 다른 것은 주제별로 해서 그 노무현이가 각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런 가치들을 그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평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면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보도 사진과 TV의 어떤 장면들이 이렇게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컷을 보면서 이 컷에서 그런 게 떠올라서 더 이렇게 이 안에 텍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확 오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때 맞아 이랬지. 이런 사진, 이런 화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뭐 저하고 비슷하실 것 같아요. 더 이제 관심이 더 많으셨던 분들이나 조금 더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이거 보시면 그 잊어먹고 있었던 정지 화면들이 막 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아이고, 해주셔서. 저 초대해 주셔서 제가 고맙죠.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1. 그해 여름 2. 반격 3. 모략 4. 하이에나 5. 최후의 표적 6. 잔인한 4월 7. 명예 8. 부엉이 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하루 그의 마지막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죠. 어찌 있겠습니까 이거. 그죠?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앵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이거 자결이라는 게요. 그 우리 뭐 이게 우리가 그걸 뭐 조선 시대까지 소환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뭐 600년 역사에도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무뎌지고 있지 않나 또 너무 쉽게 망각을 해가고 있고 그 사람의 가치까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맨 마지막까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그 진심까지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무뎌지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망각이 좀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요. 망각이 우리가 스스로 계속 저항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번에 이 책에 던진 것도 그런 망각에 저항을 하자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만 지나도 누구나 이 만화는 보통 세대 공통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저는 거듭 이런 만화로 된 이런 책에 가지는 또 다른 영역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해주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만화가 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고맙고 또 사서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그래서 저 전시인이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거 자신합니다. 사서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화책 치고 좀 책값이 비싸고 하니까 지금 14,500원이요. 지금 10% 할인한다고 해서 13,000 뭐 하는데 좀 만화책 치고는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컬러 깔끔하게 편집도 됐고 해서 이게 어린이들이 보는 책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만한 말하자면 비용 돈으로 좀 따지자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 책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270여 쪽에 되고 책 자체도 조금 크죠. 국판마다 조금 크고 해서 흔히 말하는 표지에 이렇게 에폭시도 쓰고 해서 이게 제작비 많이 들어가고 제작비가 좀 이게 국판을 좀 약간 변형판이어서 이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출판사 측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려서 그건 크게 한 건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폭이 조금 넓어야. 폭이 넓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피로도도 덜 하고 좁고 텍스트가 많이 있으면은 그 어린이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류의 만화책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굉장히 이건 고집 부리신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출판사 측에서는 이거 좀 손해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노무현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뭐 좋은 일이죠. 이게. 만화 노무현 그의 마지막 하루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을이 뭐 깊어갈 텐데요. 올 가을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내년 봄에 한번 더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보시고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거든. 아빠가 한참 피가 끓을 땐 이런 대통령이 있었다. 우리가 뭐 이성계부터 이렇게 이조시대 임금들을 다 이렇게 보고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시간이 조금 짧은 거지. 어쨌든 지금으로도 300년이 지나면 이것도 실록으로 남지 않을까요? 이게 누군가는 이게 자꾸 이 현대사에 대해서도 이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막 이렇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쪽만 이게 재밌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현대사가 감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사를 해야죠. 고대사만 하는 건 사실은 2조 500년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사. 학계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지만 이 근현대사는 예민하잖아요. 예민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쉽지는 않고요. 저 내지는 막 뭐 고발 협박 당하고 기억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고발 협박 참. 정말 그래도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이런 책을 또 보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도 전해줄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짧은 유서와 죽음은 침묵이다. 이런 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만화는 2009년 노무현 잔혹사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가 간절히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요. 만화 노무현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시는 분은 꼭 신청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얘기 잘했죠?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꼭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신청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수천 개가 있는데요. 다 해야죠. 도서관 6천 개인가요? 예. 전국에요? 예. 다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설마 그들이 뭐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렇게 망신을 줬겠습니까? 이런데도 자살하지 않고 버티겠느냐 이런 의도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더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문제는 그들과 노무현의 임계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에 대한 기준도 노무현은 엄격하고 저들은 아예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짐승들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일상인 일들이 노무현에게는 견딜 수 없는 참혹이라는 그런 사실을 얼핏 짐작만 했을 겁니다. 돌이켜 분노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지난 일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마저 실패해서 더는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들 잘못이라고 자책하는 일도 이젠 그만둬야 합니다. 무력감과 절망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저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이런 양분하는 논리도 버려야 할 습성인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의문을 가지기도 싫습니다. 당대의 참담함이 이토록 무거운데 역사는 바르게 기록할 거라는 둥, 진실은 이긴다는 둥, 이런 말들이 도무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더는 노무현을 소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예전에 노무현이란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와 똑 닮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물론 막연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각성하고 행동하고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대통령이 혼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노무현을 통해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목을 쥐면서도 침착한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